프랜차이즈 회사는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 회사에 인큐베이팅을 의뢰한 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가맹점이 한 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맹점이 아예 없는 상태, 또는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의뢰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가맹점이 딱 하나, 직영점이 하나, 두 개점만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한 개점일 때 가장 아쉬운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요.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회사의 수익 구조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어들일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맹금, 가맹비. 가맹점에 내 브랜드를 쓰게 하고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 브랜드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가맹금이라는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 교육, 레시피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 비용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집기 시설 비용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든지 주방 기기. 네 번째로는 로열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로열티가 조금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 회사에는 로열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유통 비용이 있어요. 치킨집이라고 한다면 닭고기를 납품하거나 소스를 납품하거나 식용유를 납품할 수가 있고요. 카페라고 한다면 원두, 우유, 종이컵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가 있죠. 그런 물류를 납품하는 수익, 이런 수익들이 잘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본사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가맹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본사가 없으면 가맹점도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가맹점이 잘 안 돼도 본사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가맹점도 돈을 버는 구조와 본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브랜드는 가맹점이 한 개점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의뢰를 했는데 물론 지금은 꽤 많은 가맹점들이 생겨났지만 처음에는 가장 힘든 부분이 본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맹점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의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 이미 가맹점이 만들어졌다면 어려운 거 하나는 해결되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내려가도 끝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는 다시 풀고 첫 단추를 맞춘 다음에 내려가야 됩니다. 가맹점이 이미 만들어졌던 그 상황에서는 이미 어느 한 가지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잘못된 조건으로 가맹 계약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잘못 계약된 가맹점 한 개점이 모든 시스템, 이런 모든 플랫폼 사업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물론 모든 가맹점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첫 가맹점이 본점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거나 또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첫 가맹점 계약은 분명히 공정한 계약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약점을 가맹 1호점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정말 없을까요? 아마 지금 가맹점을 갓 시작하신 프랜차이즈 사업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맹 1호점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할 본점의 핵심 노하우를 모두 공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생하자고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했더니 나중에 이 가맹 사업이 커지게 되면은 핵심 노하우를 아는 1호점 같은 경우는 우리와 경쟁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컨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보다 더 빨리 또는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경쟁하는 브랜드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요, 세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사업 초기에 아니었던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 세무 관계에서 100% 깨끗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큰 유혹에 시달리거나 또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본점의 실수를 누가 가장 잘 아냐면 바로 가맹 1호점이에요. 본점과 가맹점이 거래를 할 때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다거나 현금 거래를 하면서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본점과 가맹점이 둘 다 잘못한 거죠. 하지만 본점이 커질 때 가맹점으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면 위험한 쪽은 본점 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브랜드의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운이 안 좋게도 기업 사냥꾼이라는 사람한테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녹취를 해놓고 공격할 소재를 골라낸 다음에 아주 공격적으로 거의 법무사나 변호사 이상으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공격하는 분도 계셨다고 하네요. 가맹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 핵심 노하우, 그리고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음식 사업에서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식품 유통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맹점에서 갑자기 물건이 떨어져서 급하게 본점으로 와서 식재료를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식재료가 정식 제조 허가가 되지 않은 식재료를 주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받아가는 사람은 급한 마음에 얻어갔지만 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 식품 재고를 보내줬지만 만약에 이쪽에서 정식 제조 허가가 되지 않은 제품이나 이미 개봉된 제품을 준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가맹점이 있다 그러면 그 가맹점이 더 큰 문제이겠지만 피해를 보는 쪽은 도와주려고 해서 도와줬더니 어떤 약점만 잡혀가지고 위험해지는 본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맹점 한 개점이 있는 본점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가맹점이 생긴 다음에 제가 들여다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약점을 가맹점에서 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맹점 한 개점 낼 때는 차라리 가맹점이라고 내지 말고 간판도 똑같이 달지 말고 노하우만 전수하는 전수 창업을 하는 게 낫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가맹 1호점부터 완벽한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게 나중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은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